새벽 6시. 서울 강남 한복판의 우뚝 선 7층짜리 건물. 이곳은 장영신이 운영하는 대형 서점 북랜드다. 아직 문을 열기 전인데도 영신의 사무실엔 환한 불이 켜져 있다. 48살의 영신은 커피 한 잔을 들고 유리창 너머로 분주한 거리를 내려다본다. 이른 아침부터 출근하는 직장인들의 발걸음이 바쁘다. 영신의 얼굴엔 피로가 역력하다. 어젯밤에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성공한 여성 기업가, 베스트셀러 작가. 겉으로 보기엔 모든 걸 다 가진 듯하다. 하지만 영신의 가슴 한편엔 늘 구멍이 하나 뚫려 있다. 26년 전 헤어진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영신이 직접 쓴 소설 이름 없는 자서전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대형 사인회를 여는 날이다. 벌써부터 예약이 넘쳐난다. 하지만 영신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그 소설은 사실 자신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90년대 IMF 때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던 아픈 기억들. 이혼과 이민.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낸 아들. 모든 게 그 안에 담겨 있다. 아침 7시.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한다. 영신은 사무실을 나와 1층으로 내려간다. 오늘 면접을 보러 온다는 신입 직원 때문이다. 인사팀에서 서류 심사를 통과했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영신이 직접 보고 싶다고 했다. 면접실에 들어선 순간 영신의 발걸음이 멈춘다. 26살 정도로 보이는 청년이 단정하게 앉아 있다. 키가 큰 편이고 얼굴이 반듯하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든다. 김우진 씨죠? 영신의 목소리가 약간 떨린다. 이상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두근거리는지 모르겠다. 네, 안녕하세요. 우진이 일어서며 정중하게 인사한다. 그의 목소리가 영신의 귓가에 맴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목소리다. 앉으세요. 지원 동기가 뭔가요? 영신이 서류를 넘기며 묻는다. 사실 지원서는 이미 다 읽어봤다. 지방 대학 국문과 졸업. 평범한 이력이다. 책을 좋아합니다. 특히 밤마다 글을 읽는 게 행복합니다. 우진의 대답이 영신의 가슴을 치고 지나간다. 예전에 누군가 똑같은 말을 했던 기억이 난다. 아주 오래전 어린 아들이 책을 읽어달라고 조르던 모습이 스쳐 지나간다. 서점 일이 쉽지 않을 텐데 각오는 되어 있나요? 네. 책과 함께라면 어떤 일이든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우진의 눈빛이 진지하다. 영신은 그 눈빛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본다. 절실함이었다. 단순히 취업을 위한 절실함이 아니라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듯한. 면접이 끝나고 우진이 나간 후 영신은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지 모르겠다. 이상한 기분이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 같은. 오후 2시. 사인회 준비가 한창이다. 1층 이벤트홀에 테이블과 의자가 줄지어 놓여 있다. 미리 예약한 독자들이 벌써부터 줄을 서기 시작한다. 영신은 분주하게 준비를 점검한다. 그러다 문득 서점 한쪽 구석을 보게 된다. 그곳엔 작은 의자 하나가 놓여 있고 누군가 책을 읽고 있다. 바로 오전에 면접 본 우진이다. 이상했다. 면접이 끝났으면 집에 갔을 텐데 왜 아직 여기 있는 걸까? 영신이 조심스럽게 다가간다. 우진이 읽고 있는 책을 보는 순간 영신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진다. 그 책은 이름 없는 자서전이었다. 바로 자신이 쓴 소설이다. 더 놀라운 건 우진의 표정이다. 책장을 넘기는 그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다. 눈가가 붉어져 있다. 마치 뭔가 간절히 찾던 것을 발견한 사람의 표정이다. 그 책 어때요? 영신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다. 우진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든다. 아, 사장님. 죄송합니다. 무단으로 책을. 괜찮아요. 어떤 부분 읽고 계셨나요? 영신의 목소리가 떨린다. 우진이 펼쳐놓은 페이지는 주인공이 어린 아들과 헤어지는 장면이다. 이 부분이요. 어머니가 아들을 떠나보내는 장면인데. 우진의 목소리가 메인다. 너무 현실적으로 써 있어서. 마치 작가가 실제로 겪은 일 같아요. 영신의 가슴이 철렁한다. 이 청년이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단순한 우연일까? 작가의 상상력이겠죠. 소설이니까요. 영신이 애써 태어난 척한다. 하지만 속으론 온갖 생각이 꼬리를 문다. 혹시 면접 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우진이 조심스럽게 묻는다. 그의 눈빛의 간절함이 역력하다. 내일 연락드릴게요. 사실 영신은 이미 마음을 정했다. 이 청년을 뽑을 것이다. 이유는 설명할 수 없지만 뭔가 운명적인 느낌이 든다. 오후 4시. 사인회가 시작된다. 수백 명의 독자들이 몰려든다. 영신은 한 명씩 정성스럽게 사인을 해준다. 하지만 계속 신경 쓰이는 건 우진이다. 사인회 내내 우진은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 다른 구경꾼들과는 뭔가 다른 시선이다. 마치 영신을 아는 사람의 눈빛 같다. 작가님, 이 소설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건가요? 한 독자가 묻는다. 영신의 손이 잠깐 멈춘다. 부분적으로는 그렇죠. 작가는 항상 자신의 경험을 글에 녹여내거든요. 애매하게 대답하면서도 영신의 시선은 자꾸 우진 쪽으로 간다. 우진도 그 대화를 집중해서 듣고 있다. 오후 6시. 사인회가 끝난다. 독자들이 하나둘 돌아가지만 우진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영신이 정리를 마치고 나오는 걸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아직 안 가셨네요. 영신이 우진에게 다가간다. 네. 사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감사 인사요? 면접 기회를 주신 것.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해주신 것. 우진의 말이 진심으로 들린다. 영신의 마음이 다시 한번 흔들린다. 혹시 가족은 어떻게 되시나요? 영신이 불쑥 묻는다. 자신도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다. 아버지만 계세요.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헤어졌습니다. 우진의 대답에 영신의 심장이 쿵 떨어진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친다. 몇 살 때요? 2살 때였어요. 기억은 거의 안 나지만 영신의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26년 전 자신이 떠나보낸 아들도 2살이었다. 하지만 성이 다르다. 김우진. 자신의 아들은 장우진이었는데. 그럼 내일 연락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영신이 서둘러 인사하고 돌아선다. 더 이상 이야기하면 자신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것 같다. 저녁 9시. 서점 문을 닫고 영신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있다. 우진의 이력서를 다시 꺼내본다. 생년월일을 보니 정확히 26년 전이다. 자신의 아들과 같은 해에 태어났다. 우연일까? 아니면 정말로. 영신은 서랍 깊숙이 숨겨둔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낸다. 20여 년 전 2살배기 아들의 사진이다.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보니 오늘 만난 우진과 닮은 구석이 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다. 세월이 너무 오래 흘렀고 아이는 많이 변했을 테니까. 밤 11시. 영신은 집에 돌아가는 길에 서점 옆 카페를 지난다. 아직 불이 켜져 있다. 카페 사장인 조명수가 홀로 정리를 하고 있다. 56살인 명수는 영신보다 8살 많다. 이 자리에서 카페를 연 지 10년이 넘었다. 영신이 이 건물을 매입해서 서점을 차린 게 5년 전이니 명수가 먼저 털을 잡고 있었던 셈이다. 처음엔 서로 인사만 주고받는 사이였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명수가 영신을 보는 시선에 뭔가 특별한 게 있다는 걸 느꼈다. 마치 영신을 아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하지만 영신은 모르는 척했다. 과거를 파헤치고 싶지 않았다. 지금의 안정된 생활이 무너질까봐 두려웠다. 영신이 카페 앞을 지나갈 때 명수가 고개를 든다. 잠깐 눈이 마주친다. 명수의 눈빛에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가득하다. 하지만 영신은 고개만 가볍게 끄덕이고 지나간다. 집에 도착해서도 영신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 온통 우진 생각뿐이다. 혹시 정말 자신의 아들은 아닐까? 아니면 단순한 착각일까? 새벽 2시. 영신은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간다. 자신이 쓴 이름 없는 자서전 원고를 꺼내든다. 그 안엔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모든 페이지에 스며 있다. 혹시 우진이 이 책을 읽으면서 뭔가 느끼는 게 있을까? 만약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면 분명히 알아챌 것이다. 영신은 결심한다. 내일 우진을 뽑겠다고.
그리고 천천히 알아보겠다고. 자신의 직감이 맞는지. 새벽 3시. 영신은 스마트폰을 들고 인사팀 담당자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김우진 씨 채용 확정입니다. 내일 아침 첫 출근 안내해 주세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동시에 불안하기도 하다. 만약 자신의 추측이 틀렸다면 어쩌지. 만약 맞다면 또 어쩌지.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는 없다. 운명이라면 받아들여야 한다. 영신은 창밖을 바라본다. 동이 트기 시작한다. 새로운 하루가 오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인연도 함께. 다음 날 아침. 영신은 평소보다 일찍 서점에 도착한다. 우진의 첫 출근 날이다. 마음이 복잡하다. 밤새 뒤척이며 생각해봤지만 답은 나오지 않는다. 오전 9시. 우진이 정시에 나타난다. 깔끔한 셔츠에 정장 바지를 입었다.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하지만 눈빛은 맑다. 첫 출근을 축하합니다. 영신이 악수를 청한다. 우진의 손이 따뜻하다.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이 든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진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다. 영신은 그를 바라보며 26년 전 기억을 떠올린다. 97년 12월. IMF가 터지던 그해 겨울. 영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시작점이었다. 당시 영신은 22살. 갓 결혼한 신부였다. 남편 장철민은 중견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안정적인 직장이었다. 아들 우진이 막 두 돌을 맞았을 때였다. 행복한 가정이었다. 하지만 IMF는 모든 걸 앗아갔다. 철민의 회사가 부도를 맞았다.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됐다. 집도 경매로 넘어갔다. 영신은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프다. 두 살배기 아들을 안고 이사갈 곳을 찾아 헤매던 날들. 남편은 술만 마셨다.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엄마, 배고파. 어린 우진이 보채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밥을 해줄 쌀도 없던 날이 많았다. 영신은 파트타임 일을 여러 개씩 했다. 카페 서빙, 전단지 돌리기, 청소일까지. 철민은 점점 더 폐쇄적으로 변했다. 취업 실패가 계속되자 성격도 거칠어졌다. 영신에게 화풀이를 했다. 어린 우진 앞에서도 소리를 질렀다. 이 모든 게 내 탓이야. 내가 나를 재촉해서 결혼한 거 아니야. 철민의 말에 영신의 마음은 천개로 찢어졌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제는 서로가 짐이 되어버렸다. 2년이 지나고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철민은 도박에 손을 댔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영신이 벌어온 돈마저 탕진했다. 이혼해줘. 결국 철민이 먼저 말을 꺼냈다. 미국에 있는 형한테 가서 새 출발하고 싶어. 혼자서. 영신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다. 가족이 완전히 해체되는 순간이었다. 우진이는 어떻게 할 건데요? 너한테 맡길게. 내가 키울 능력이 안 돼. 철민의 차가운 대답에 영신은 절망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혼 서류를 작성하던 중 철민이 갑자기 말했다. 사실은 우진이를 내가 데려가고 싶어. 뭐라고요? 형이 그러는데 미국에서 아이를 키우면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나도 거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영신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들을 데려간다고. 자신은 혼자 남겨두고. 안 돼요. 우진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넌 어떻게 키워? 제대로 된 직장도 없으면서. 철민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다. 맞는 말이었다. 영신은 여전히 불안정한 일만 하고 있었다. 며칠 동안 부부는 아이 문제로 싸웠다. 결국 법적 다툼까지 갈 뻔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철민의 형이 급작스럽게 미국행을 재촉했다. 비자 문제 때문이라고 했다. 아이까지 데려가려면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다. 일단 나 혼자 먼저 가서 자리 잡고 나중에 우진이를 데려갈게. 철민이 제안했다. 영신은 그 말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아들과 완전히 헤어지는 것보단 나았다. 99년 3월. 철민이 미국으로 떠났다. 우진이가 4살 때였다.
공항에서 아빠와 작별하는 우진이의 모습을 영신은 평생 잊을 수 없다. 아빠 언제 와요? 곧 와. 우진아, 엄마 말 잘 들어야 해. 철민이 아들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때만 해도 영신은 이별이 영원할 줄 몰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철민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다. 처음엔 한 달에 한 번씩 전화가 왔다. 그러다 두 달에 한 번, 반년에 한 번. 결국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다. 영신은 미칠 것 같았다. 혼자서 아들을 키우는 것도 힘든데 아이는 자꾸 아빠를 찾았다. 엄마, 아빠 언제 와요? 우진이가 물을 때마다 영신의 가슴은 찢어졌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2000년. 우진이가 5살이 됐을 때 더 큰 시련이 찾아왔다. 영신이 일하던 회사가 문을 닫았다. 다시 실업자가 됐다. 설상가상으로 영신은 몸이 안 좋아졌다. 스트레스와 과로로 위염이 심해졌다. 병원비도 감당하기 어려웠다. 그때 친정 어머니가 제안했다. 영신아, 캐나다에 있는 고모한테 가서 지내는 게 어떻겠니? 거기서 새로 시작해. 고모는 캐나다에서 한인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영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우진이었다. 아이를 데려가려면 여러 절차가 복잡했다. 무엇보다 경제적 여유가 없었다. 일단 너 혼자 먼저 가서 자리 잡고 나중에 우진이를 데려가면 되지 않겠니? 어머니의 말에 영신은 고민에 빠졌다. 남편과 똑같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대로 있으면 둘 다 망할 것 같았다. 영신은 눈물을 머금고 결심했다. 2000년 가을. 영신은 우진이를 친정 어머니에게 맡기고 캐나다로 떠났다. 그때 우진이는 5살이었다. 엄마, 언제 와요? 공항에서 우진이가 울며 매달리던 모습이 영신의 뇌리에 선명하다. 그 모습을 뿌리치고 비행기에 오른 자신이 원망스럽다. 캐나다에서의 생활은 녹록지 않았다. 언어의 벽이 높았다. 고모의 식당 일은 힘들었다. 하지만 영신은 버텼다. 아들을 데려오겠다는 일념으로. 그런데 2년이 지나도록 여건이 나아지지 않았다. 영신은 여전히 불법 체류자나 다름없었다. 제대로 된 신분증도 없었다. 더 큰 문제는 친정 상황이었다. 어머니가 우진이를 키우기 힘들어했다. 나이도 많고 건강도 좋지 않았다. 결국 어머니는 우진이를 아버지 쪽 친척에게 보냈다. 철민의 사촌형이 아이를 맡아 키우겠다고 했다. 영신은 그 소식을 듣고 캐나다에서 울며 불며 매달렸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자신은 너무 멀리 있었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 그렇게 우진이는 김씨 성을 갖게 됐다. 새 가족의 품에서 자라게 됐다. 영신과의 연결고리는 완전히 끊어졌다. 영신은 그 후로 10년을 더 캐나다에서 보냈다. 미친 듯이 일했다. 낮에는 식당에서, 밤에는 청소 일을. 돈을 모았다. 언젠가 한국에 돌아가서 아들을 찾겠다는 희망으로.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아들은 이미 새로운 가족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 것이다. 자신을 기억하지도 못할 것이다. 2010년. 영신은 마침내 한국으로 돌아왔다. 캐나다에서 모은 돈으로 작은 출판사를 차렸다.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을 소설로 승화시켰다. 이름 없는 자서전은 그런 과정에서 탄생한 작품이었다. 모든 등장인물의 이름을 바꿨지만 내용은 거의 실화였다. 특히 어머니가 아들과 헤어지는 장면은 자신의 경험 그대로였다.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출판사도 확장했다. 마침내 강남의 대형 서점까지 열게 됐다.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영신의 마음속 구멍은 메워지지 않았다. 매일 밤 아들 꿈을 꿨다. 어린 우진이가 엄마 어디 갔어요? 하고 우는 꿈을. 그런 영신에게 어제 나타난 우진이는 충격 그 자체였다. 나이도 맞고 성도 김씨다. 어머니와 어릴 때 헤어졌다고 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다. 세상에 그런 사연을 가진 사람이 한둘이겠는가. 섣불리 판단했다가 실망만 클 수도 있다. 오전 11시. 영신은 사무실 창가에서 아래층을 내려다본다. 우진이 다른 직원들과 함께 책 정리를 하고 있다.
성실해 보인다. 그런데 다른 직원들의 태도가 별로다. 우진을 대하는 시선이 곱지 않다. 지방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무시하는 것 같다. 특히 매니저급인 김대리가 우진에게 짜증을 낸다. 야, 신입. 그게 책 정리하는 거야? 다시 해. 우진이 열심히 했는데도 트집을 잡는다. 영신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불편하다. 점심시간. 영신은 서점을 나와 옆 카페로 간다. 평소에는 사무실에서 도시락을 먹는데 오늘은 왠지 답답해서 나왔다. 카페 사장 조명수가 영신을 보더니 미소를 짓는다. 언제나처럼 따뜻한 미소다. 오늘은 어떤 커피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하나요. 영신이 자리에 앉으니 명수가 직접 커피를 가져온다.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내린 것 같다. 새로 온 직원분 어때요? 명수가 불쑥 묻는다. 영신이 놀란다. 어떻게 알았을까? 아침에 보니까 젊은 분이 출근하시던데요. 신입사원인가 해서. 네. 어제 뽑았어요. 인상이 참 좋아 보이던데요. 성실해 보이고. 명수의 말에 영신이 고개를 끄덕인다. 자신도 그렇게 느꼈다. 근데 뭔가 특별한 느낌이 있어요. 다른 직원들과는 다른. 명수의 말이 의미심장하다. 마치 뭔가 알고 있는 것 같다. 무슨 뜻이에요? 그냥. 직감이에요. 저 친구가 여기 온 건 단순한 취업이 아닐 것 같아요. 영신의 심장이 두근거린다. 명수도 뭔가 느끼는 게 있는 모양이다. 혹시 사장님도 그런 느낌 받으시죠? 명수가 영신의 눈을 똑바로 본다. 그 시선에 뭔가 특별한 게 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영신이 애매하게 대답한다. 하지만 속으론 온갖 생각이 든다. 가끔은 운명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명수의 말이 영신의 가슴을 파고든다. 사장님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왠지 익숙한 느낌. 영신이 명수를 바라본다. 그의 눈빛에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 것 같다. 명수 씨는 저를 어디서 본 적 있나요? 영신이 조심스럽게 묻는다. 평소에 품고 있던 의문이다. 글쎄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명수가 애매하게 웃는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다. 언젠가 시간 되시면 긴 이야기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과거에 대한. 명수의 제안에 영신은 당황한다. 과거라니. 혹시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저는 과거 이야기는 별로. 괜찮아요. 억지로 하자는 건 아니에요. 다만 때가 되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명수의 말이 수수께끼 같다. 영신은 더 이상 묻지 못하고 커피를 마신다. 오후 2시. 영신이 서점으로 돌아오니 우진이 혼자 책을 읽고 있다. 점심시간에도 다른 직원들과 어울리지 않는 모양이다. 점심은 드셨어요? 영신이 다가가서 묻는다. 네. 편의점에서 샌드위치 사 먹었어요. 우진의 대답이 쓸쓸하다. 첫 직장인데 외로워 보인다. 다른 직원들과 친해지는 게 어때요? 네. 노력해보겠습니다. 우진이 웃지만 억지 웃음이다. 영신은 그런 우진이 안쓰럽다. 혹시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우진이 고개 숙여 인사한다. 그 모습을 보니 어린 시절 아들이 생각난다. 저녁 7시. 하루 업무가 끝난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퇴근했는데 우진만 남아있다. 아직 안 가세요? 영신이 묻는다. 내일 업무 미리 준비하려고요. 우진의 성실함에 영신은 감동한다. 요즘 젊은 직원들 중에 이런 사람이 드물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첫날인데. 괜찮습니다. 저는 야근에 익숙해요. 우진의 말에 영신은 안타까움을 느낀다. 26살 청년이 벌써 야근에 익숙하다니. 그럼 저도 조금 더 있다가 갈게요. 영신도 남기로 한다. 우진과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밤 9시. 서점에 우진과 영신만 남았다.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둘만의 시간이 흐른다. 혹시 가족 이야기 좀 더 들어봐도 될까요? 영신이 조심스럽게 묻는다. 별로 특별할 것 없어요.
아버지가 혼자 키우셨는데 실제로는 삼촌이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우진의 대답에 영신의 심장이 뛴다. 삼촌이라니. 친아버지가 아니었나요? 네. 제가 어릴 때 입양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친아버지는 외국에 계시고. 영신의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상황이 너무나 비슷하다. 친어머니는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도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해주셨거든요. 다만 어머니가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만. 우진의 말에 영신은 가슴이 미어진다. 혹시 정말로 자신의 아들인 건 아닐까? 하지만 섣불리 확신할 수는 없다. 증거가 필요하다. 일주일이 흘렀다. 우진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업무에 적응했다. 책에 대한 이해도가 남달랐다. 고객이 문의하는 책을 단번에 찾아주고 추천도 적절했다. 하지만 직장 내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특히 김대리를 비롯한 기존 직원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다. 지방대 출신 주제에 너무 나서는 거 아니야. 휴게실에서 들려오는 동료들의 수군거림을 우진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태연한 척했다. 이미 익숙한 일이었다. 우진의 어린 시절은 순탄하지 않았다. 5살에 김씨 집안으로 들어갔지만 진짜 가족이 된 건 아니었다. 양아버지는 성실했지만 감정 표현에 서툴렀다. 양어머니는 없었다. 학교에서도 우진은 외톨이였다. 입양하라는 게 알려지면서 친구들이 거리를 뒀다. 하지만 우진에게는 책이 있었다. 도서관이 우진의 피난처였다. 책 속에서만큼은 누구도 우진을 차별하지 않았다. 소설 속 주인공들과 함께 모험을 떠나고 시집을 읽으며 마음을 달랬다. 특히 가족에 관한 소설을 읽을 때면 가슴이 먹먹해졌다. 진짜 엄마는 어떤 사람일까? 왜 자신을 떠나보냈을까? 그런 궁금증이 항상 마음 한구석에 있었다. 양아버지는 우진이 15살이 되던 해에 진실을 말해줬다. 우진아,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내 아버지, 내 친어머니 이야기 말이다. 우진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동안 궁금했던 이야기였다. 어머니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 떠난 게 아니야. 어떤 사정이었는데요? IMF 때 많은 가정이 힘들었잖니. 내 친부모도 마찬가지였어. 결국 이혼하게 됐고 내 어머니는 외국으로 떠났다. 양아버지의 설명에 우진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원망스럽기도 하고 이해되기도 했다.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장영신이라고 했다. 그 이름을 들은 순간부터 우진은 언젠가 어머니를 찾고 싶다는 생각을 품게 됐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였다. 대학을 졸업한 후 우진은 여러 일을 해봤다.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 일을 했고 온라인 서점에서도 근무했다. 모두 책과 관련된 일이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이름 없는 자서전이라는 소설을 읽게 됐다. 작가는 장영신. 어머니와 같은 이름이었다. 소설을 읽으며 우진은 충격을 받았다. 소설 속 상황이 자신의 어린 시절과 너무 비슷했다. 특히 어머니가 아들과 헤어지는 장면은 마치 자신의 이야기 같았다. 혹시 이 작가가 자신의 친어머니는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동명이인일 가능성도 있었다. 우진은 조사를 시작했다. 장영신 작가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다. 나이도 비슷했고 과거 이력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강남에서 대형 서점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우진은 결심했다. 그곳에 취업해서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면접 때 영신을 처음 본 순간 우진의 직감이 말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섣불리 밝힐 수는 없었다. 만약 틀렸다면 큰 신뢰가 될 수 있었다. 일주일 동안 우진은 영신을 관찰했다. 그녀의 말투, 행동, 표정 하나하나를 살폈다. 특히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에 뭔가 특별한 게 있다는 걸 느꼈다. 월요일 오후. 우진이 책을 정리하고 있는데 김대리가 다가왔다. 야, 김우진. 이거 다시 해. 우진이 열심히 정리한 신간 코너를 보며 김대리가 짜증을 냈다. 어떤 부분이 잘못됐나요? 배치가 엉망이야. 베스트셀러가 앞에 와야 하는 거 아니야? 우진이 다시 확인해봐도 문제가 없었다.
매뉴얼대로 했다. 하지만 김 대리는 계속 트집을 잡았다. 지방대 출신은 역시 센스가 없어. 김 대리의 말에 주변 직원들이 킥킥거렸다. 우진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참았다. 그때 영신이 나타났다. 무슨 일이에요? 아, 사장님. 신입이 업무를 제대로 못해서. 김 대리가 변명하기 시작했지만 영신은 우진의 작업을 살펴봤다. 잘 되어 있는데요? 뭐가 문제죠? 영신의 날카로운 시선에 김 대리는 당황했다. 그게. 아니, 제가 잘못 봤나 봅니다. 앞으로 신입 직원 교육은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김 대리는 다른 업무에 집중하세요. 영신의 단호한 말에 김 대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우진은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괜찮아요? 영신이 우진에게 작게 물었다. 네. 감사합니다. 힘들면 언제든 말하세요. 영신의 배려에 우진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역시 이 사람은 특별했다. 점심시간. 우진은 혼자 편의점 도시락을 먹고 있었다. 다른 동료들은 함께 식당에 갔지만 우진은 끼워주지 않았다. 그때 누군가 옆자리에 앉았다. 카페 사장 조명수였다. 혼자 드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진이 인사하자 명수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제가 조명수예요. 옆 카페 사장이고요. 김우진입니다. 첫 직장이세요? 아니요. 이전에도 비슷한 일 해봤어요. 명수는 우진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따뜻했다. 여기 직원들이 좀 까다로울 텐데 힘들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익숙해요. 우진의 대답에 명수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젊은 나이에 벌써 그런 일에 익숙하다니. 마음이 아프네요. 어릴 때부터 혼자 지내는데 익숙해서요.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양아버지 한 분만 계세요. 우진의 말에 명수의 눈빛이 변했다. 뭔가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다. 친부모님은 어릴 때 헤어졌어요. 아버지는 외국에 계시고 어머니는. 우진이 말을 잇지 못하자 명수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힘드셨겠어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혹시 어머니를 찾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명수의 질문에 우진이 깜짝 놀랐다. 너무 직접적인 질문이었다. 가끔 생각해봅니다. 만약 어머니를 만난다면 뭐라고 하고 싶어요? 글쎄요. 원망보다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궁금해요. 우진의 진솔한 대답에 명수는 감동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참 착한 아이네요. 어머니가 보시면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참, 우진 씨. 혹시 시간 되실 때 제 카페에 와서 커피 한 잔 해요. 맛있는 거 대접해 드릴게요. 명수의 따뜻한 제안에 우진은 고마웠다. 이곳에서 처음 만난 따뜻한 사람이었다. 오후 업무 시간. 우진은 고객 응대를 하고 있었다. 한 아주머니가 책을 찾고 있었다. 혹시 가족 이야기 소설 중에 추천해 줄 만한 게 있나요? 어떤 분위기를 원하세요? 좀 슬프고 감동적인 거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도 좋고요. 우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한 권의 책을 꺼냈다. 이름 없는 자서전이었다. 이 책 어떠세요? 작가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소설이에요. 어떤 내용인데요? IMF 때 가족이 흩어지게 되면서 겪는 이야기예요. 특히 어머니와 아들의 이별 장면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우진이 설명하는 동안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자신의 이야기 같아서였다. 그럼 이걸로 할게요. 아주머니가 책을 사가면서 고마워했다. 우진은 뿌듯했다. 동시에 복잡한 마음도 들었다. 그때 영신이 우진 근처를 지나가다가 멈췄다. 우진이 고객에게 자신의 책을 추천하는 모습을 봤다. 좋은 추천이었어요. 영신이 고객이 간 후에 말했다. 네. 정말 좋은 소설이더라고요. 읽어보셨나요? 네. 여러 번 읽었어요. 너무 현실적이어서. 마치 실제 이야기 같더라고요. 우진의 말에 영신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어머니가 아들과 헤어지는 장면이요. 정말 가슴 아프더라고요.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영신도 감정이 북받쳤다.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영신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도 비슷한 사연이 있어서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 순간 둘 다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다. 저녁 시간. 퇴근 후에도 우진은 서점에 남았다. 이름 없는 자서전을 다시 읽고 있었다. 이번엔 더 자세히 읽었다. 등장인물들의 이름, 배경, 상황 하나하나를 분석했다. 자신의 기억과 비교해봤다. 소설 속 아들의 이름은 민준이었다. 하지만 나이나 상황은 우진과 정확히 일치했다. 어머니 이름도 수진이었지만 성격 묘사는 지금의 영신과 비슷했다. 가장 결정적인 건 헤어짐의 상황이었다. IMF, 이혼, 아버지의 미국행, 어머니의 캐나다 이민. 모든 게 우진이 양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와 일치했다. 우진은 확신했다. 이 소설의 작가 장영신이 바로 자신의 친어머니다.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했다. 갑자기 나타나서 저 당신 아들이에요라고 할 수도 없었다. 만약 틀렸다면 큰일이었다. 우진은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찾고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리기로 했다. 밤 10시. 영신이 사무실에서 내려왔다. 우진이 아직 책을 읽고 있는 걸 봤다. 아직도 있었네요. 네. 책이 너무 재미있어서요. 우진이 이름 없는 자서전을 들어보였다. 영신의 가슴이 뛰었다. 그 책을 그렇게 좋아하시는군요. 네. 정말 대단한 작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진솔한 글을 쓰다니. 작가를 만나보고 싶지 않아요? 영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 정말 만나보고 싶어요. 꼭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 어떤 말이요? 그냥 감사하다는 말이요. 이 책 덕분에 제 마음의 상처가 많이 나았거든요. 우진의 진심 어린 말에 영신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소개해드릴게요. 정말요? 사장님이 아시는 분인가요? 네. 잘 아는 사이예요. 영신의 말에 우진은 기대에 찬 표정을 지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생각을 하면서도 같은 마음이었다. 드디어 만날 수 있을까? 그날이 올까? 우진은 책을 덮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좀 더 기다려보자. 확실한 때까지. 영신도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 아이가 정말 내 아들일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두 사람의 마음은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은 서로 모르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났다. 우진은 서점 업무에 완전히 적응했다. 고객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았다. 책 추천을 정확히 해주고 친절했다. 매출에도 도움이 됐다. 하지만 내부 갈등은 더욱 심해졌다. 김 대리를 비롯한 기존 직원들이 우진을 견제했다. 신입 주제에 너무 눈에 띈다는 이유였다. 저놈 때문에 우리가 무능해 보이잖아. 사장님도 우진이만 편애하고. 휴게실에서 들려오는 뒷담화를 우진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무시하고 일에 집중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북랜드 서점에서 주최하는 대형 문학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다. 유명 작가들을 초청해서 토크쇼와 사인회를 하는 행사였다. 행사 준비로 모든 직원들이 분주했다. 우진도 무대 설치와 좌석 배치를 도왔다.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 영신의 눈에 들어왔다. 우진 씨, 수고 많으세요. 영신이 다가와서 말했다. 괜찮습니다. 이런 행사 준비해 본 적 있어서요. 어디서요? 이전 직장에서요. 작은 출판사였는데 가끔 이런 행사를 했거든요. 우진의 경험담에 영신은 관심을 보였다. 출판사에서 일하셨다니 그럼 책 쪽 일을 오래 하신 거네요. 네. 책이 좋아서요. 특별히 좋아하는 분야가 있나요? 가족 소설이요. 특히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들. 우진의 대답에 영신의 가슴이 뛰었다. 역시 이 아이는 다른 점이 있었다. 오후 2시. 행사가 시작됐다. 300명이 넘는 관객이 몰렸다. 첫 번째 순서는 젊은 시인의 낭독회였다. 우진은 뒤쪽에서 행사 진행을 지원했다.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 마이크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삐하는 하울링이 계속 발생했다. 마이크 점검 좀 해봐. 김 대리가 우진에게 지시했다.
우진이 무대 뒤로 가서 음향 장비를 확인했다. 어디가 문제인지 찾기 어려웠다. 빨리 고쳐. 행사가 중단되잖아. 김대리가 재촉했다. 우진은 당황했지만 최선을 다해 장비를 점검했다. 그런데 우진이 케이블을 만지는 순간 갑자기 모든 음향이 끊어졌다. 무대 위에 시인이 당황하며 마이크를 두드렸다. 야, 뭐 한 거야? 김대리가 소리쳤다. 관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우진이 사과하려 하자 김대리가 막았다. 사과는 나중에 하고 일단 고쳐봐. 하지만 우진이 아무리 해봐도 음향이 돌아오지 않았다. 행사가 완전히 중단될 위기였다. 그때 영신이 나타났다. 무슨 일이에요? 우진이가 음향 장비를 건드리다가 망가뜨렸어요. 김대리가 우진을 탓했다. 영신이 직접 장비를 확인해봤다. 이상하네요. 케이블이 애초에 제대로 연결이 안 되어 있었는데. 영신이 케이블을 다시 연결하자 음향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처음부터 연결이 불완전했네요. 우진 씨 잘못이 아니에요. 영신의 말에 김대리는 당황했다. 하지만 이미 관객들 앞에서 우진을 비난한 후였다. 행사는 다시 진행됐다. 하지만 우진의 기분은 상했다. 자신이 실수한 게 아닌데도 모든 책임을 뒤집어 썼다. 더 큰 문제는 동료들의 반응이었다. 이 일을 계기로 우진에 대한 시선이 더욱 차가워졌다. 역시 지방대 출신은 믿을 게 못 돼. 중요한 행사에서 실수하다니. 사실이 아닌데도 소문은 퍼져나갔다. 우진이 음향 장비를 망가뜨렸다는 얘기가 회사 전체에 돌았다. 저녁 시간. 행사가 끝나고 정리를 하는데 우진 혼자 남아서 의자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먼저 갔다. 영신이 그 모습을 보고 다가갔다. 혼자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은 어디 갔어요? 먼저 가셨어요. 괜찮습니다. 우진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영신은 그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 오늘 일 때문에 기분 상하셨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우진 씨 잘못이 아니었어요. 제가 확인해 봤으니까요. 영신의 위로에 우진은 고마웠다. 하지만 동시에 미안한 마음도 들었다. 사장님께 피해를 끼친 것 같아서 죄송해요. 무슨 피해요? 오히려 우진 씨 덕분에 행사가 잘 진행됐어요. 영신이 진심으로 말했다. 우진의 성실함과 노력을 인정했다. 그런데 왜 다들 우진 씨를 그렇게 대하는 걸까요? 영신의 질문에 우진은 쓸쓸하게 웃었다. 익숙해요. 어릴 때부터 그랬거든요. 어릴 때부터요? 입양아라는 걸 알면 사람들이 다르게 봐요. 학교에서도 그랬고. 우진의 솔직한 고백에 영신의 마음이 아팠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대단해요. 별로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냥 살아온 거죠. 우진의 담담한 말투에 영신은 더욱 마음이 아팠다.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때 조명수가 나타났다. 행사가 끝나는 걸 보고 카페에서 나온 것 같았다. 아직 정리 중이시네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괜찮습니다. 거의 끝났어요. 우진이 대답했지만 명수는 자연스럽게 의자를 옮기기 시작했다. 오늘 행사 잘 봤어요. 우진 씨가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명수의 격려에 우진은 고마워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음향 문제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셨죠? 명수가 예리하게 파악했다. 우진의 표정을 보고 눈치챈 것 같았다. 조금요. 제가 봤을 땐 우진 씨 잘못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명수의 말에 영신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부터 장비 연결이 불완전했어요. 두 어른이 자신을 감싸주는 모습에 우진은 감동했다. 오랫동안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 고맙습니다. 두 분 모두. 우진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영신과 명수는 뭔가 특별한 감정을 느꼈다. 정리가 끝나고 세 사람은 함께 카페로 갔다. 명수가 커피를 대접했다. 우진 씨, 힘들면 언제든 저희한테 말해요. 영신이 따뜻하게 말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챙겨주시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을. 우진의 질문에 영신과 명수는 잠깐 말을 잇지 못했다.
그냥 우진 씨가 특별해 보여서요. 영신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특별하다니요?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대단해요. 그리고 영신이 말을 잇다가 멈췄다. 내 아들 같아서라고 말할 뻔했다. 그리고요? 우진이 궁금해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어요. 처음 본 사람 같지 않게. 영신의 솔직한 말에 우진도 깜짝 놀랐다. 자신도 똑같은 느낌이었다. 저도 그래요. 사장님을 보면 왠지 편안해져요. 두 사람의 대화를 듣던 명수가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혹시 운명이 아닐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이 있다고 하잖아요. 명수의 말에 영신과 우진 모두 가슴이 뛰었다. 명수 씨는 운명을 믿으세요? 영신이 물었다. 믿어요. 특히 가족 사이에는 더 강한 끈이 있다고 생각해요. 가족이요? 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시간이 오래 지나도 가족은 가족이에요. 명수의 말이 두 사람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특히 영신은 명수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 명수 씨는 저희 뭔가 알고 계시는 건 아니에요? 영신이 직접적으로 물었다. 글쎄요. 알고 있는 건지 추측인지. 명수가 애매하게 웃었다. 무슨 뜻이에요? 사실은 영신 씨 예전에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명수의 고백에 영신이 깜짝 놀랐다. 언제요? 아주 오래전이에요. 20몇 년 전에. 어디서요? 그때는 말하기 어려워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명수의 말에 영신은 더욱 궁금해졌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다. 그럼 우진 씨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영신이 물었다. 우진 씨는 처음 봐요. 하지만 명수가 우진을 바라봤다.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어요. 영신 씨와 닮은 구석이 있어요. 저와요? 네. 눈빛이 특히 비슷해요. 명수의 말에 영신과 우진은 서로를 바라봤다. 정말 닮은 구석이 있는 것 같았다. 밤 10시. 세 사람은 카페에서 나왔다. 헤어질 시간이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영신이 우진에게 말했다. 저야말로 사장님 덕분에 힘이 났어요. 내일도 화이팅해요. 네. 우진이 먼저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영신과 명수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 정말 좋은 아이네요. 명수가 말했다. 네. 정말로요. 혹시 영신 씨가 생각하시는 게 맞다면. 명수가 말을 잇다가 멈췄다. 뭐가 맞다는 거예요? 우진 씨가 영신 씨. 설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니죠? 영신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부정하지는 않았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명수의 말에 영신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명수의 말에 영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명수 씨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직감이에요. 그리고 아직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인데요? 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아직은 시기가 아니에요. 명수의 수수께끼 같은 말에 영신은 더욱 궁금해졌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다. 집에 돌아온 영신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오늘 일어난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우진이 받은 부당한 대우. 그것을 지켜보는 자신의 마음. 그리고 명수의 의미심장한 말들. 혹시 정말로 우진이 자신의 아들일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영신은 서랍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다. 20여 년 전 철민이 미국에서 보낸 마지막 편지였다. 그 안에 우진이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편지를 읽으며 영신은 다시 한번 확신했다. 우진이 자신의 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했다. 섣불리 말했다가 틀렸으면 큰일이었다. 영신은 결심했다. 좀 더 신중하게 알아보겠다고. 그리고 확실해지면 그때 진실을 말하겠다고. 한편 우진도 집에서 이름 없는 자서전을 다시 읽고 있었다. 오늘 영신과 명수에게서 받은 따뜻함을 생각하며 혹시 영신이 정말 자신의 어머니일까? 그 따뜻한 시선, 자신을 감싸주는 마음.
모든 게 어머니 같았다. 우진도 결심했다.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보겠다고. 그리고 때가 되면 용기 내서 진실을 확인하겠다고. 두 사람의 마음은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다. 진실을 향해. 이틀이 지났다. 우진은 여전히 이름 없는 자서전에 몰두하고 있었다. 이번엔 더 세밀하게 분석했다. 작가의 문체, 표현 방식, 심지어 띄어쓰기 습관까지. 모든 것이 자신의 기억과 일치했다. 특히 어머니가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정확히 같았다. 우진아, 엄마가 꼭 다시 올게. 기다려줘. 소설 속에서는 민준아, 엄마가 꼭 다시 올게. 기다려줘. 라고 되어 있었다. 이름만 다를 뿐 상황은 동일했다. 우진은 이제 확신했다. 장영신이 바로 자신의 친어머니다. 밤 11시. 서점이 문을 닫은 후에도 우진은 남아 있었다. 영신의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보고 용기를 냈다.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영신의 목소리가 들렸다. 우진이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아직 안 가셨네요. 우진 씨도요. 무슨 일이에요? 영신이 서류에서 고개를 들었다. 우진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다. 사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앉으세요. 뭔데요? 우진이 의자에 앉았다. 손에는 이름 없는 자서전을 들고 있었다. 이 책 말인데요. 네.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영신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우진의 진지한 표정에서 무언가 특별한 걸 느꼈다. 어떤 생각이요? 작가분이 정말 이런 경험을 하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 영신의 숨이 멈췄다. 우진이 뭔가 눈치챈 것 같았다. 소설이니까 상상으로 쓴 거겠죠. 하지만 너무 현실적이에요. 특히 이 부분. 우진이 책의 한 페이지를 펼쳤다. 어머니와 아들이 헤어지는 장면이었다. 여기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요. 꼭 다시 올게. 기다려줘. 이 말이.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말이 어떤데요? 제가 어릴 때 들었던 말과 똑같아요. 영신의 얼굴이 하얘졌다. 우진이 정말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우진 씨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네. 5살 때였어요. 어머니가. 네. 어머니가 저를 두고 떠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신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제 거의 확실했다. 그런 아픈 기억이 있으셨군요. 네. 그런데 이상해요. 뭐가요? 사장님을 보면 그때 기억이 자꾸 떠올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진의 솔직한 말에 영신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우진 씨. 네. 혹시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영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장영신이라고 들었어요. 그 순간 영신의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드디어 확인됐다. 우진이 바로 자신의 아들이다. 어떻게? 영신이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사장님, 왜 우세요? 우진이 당황했다. 영신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다. 우진아. 영신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우진 씨가 아니라 우진아였다. 네. 엄마야. 영신의 고백에 우진도 눈물이 쏟아졌다. 드디어 만났다. 26년 만에. 엄마. 우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그 한마디에 두 사람의 모든 고통이 담겨 있었다. 영신이 자리에서 일어나 우진에게 다가갔다. 우진도 일어났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다. 정말. 우진이 맞아? 네. 엄마. 영신이 우진을 끌어안았다. 26년 동안 품고 살았던 그리움이 터져나왔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신이 우진의 등을 쓰다듬으며 울었다. 괜찮아요, 엄마. 이해해요. 우진도 엄마를 꼭 안으며 말했다. 원망보다는 감사함이 더 컸다. 드디어 찾았다. 평생 그리던 엄마를.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26년의 공백이 한순간에 메워지는 느낌이었다. 어떻게 나를 찾았어? 영신이 물었다. 책을 읽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엄마 이름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취업한 거야? 네. 엄마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우진의 말에 영신은 감동했다. 아들이 자신을 찾아온 것이다. 언제부터 눈치챘어? 첫날부터 느꼈어요.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나도 그랬어. 처음 봤을 때부터 심장이 이상하게 뛰더라. 두 사람은 다시 한번 포옹했다. 이번에는 더 오래, 더 단단히.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영신이 우진의 얼굴을 보며 물었다. 양아버지가 잘 키워주셨어요. 힘들기도 했지만 괜찮았어요. 많이 고생했구나. 엄마도 많이 힘드셨죠? 응. 하지만 이제 괜찮아. 우리 다시 만났으니까. 영신이 우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어린 시절처럼. 엄마, 궁금한 게 있어요. 뭐든 물어봐. 왜 성이 다르게 됐는지. 내가 김씨 집안으로 들어가면서 성이 바뀐 거야. 원래는 장우진이었는데. 그렇구나. 그래서 이상했어요. 장영신이라고 들었는데 김우진이라니까. 두 사람의 대화가 이어졌다. 26년 동안 못 나눈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아빠는 어떻게 됐어요? 연락이 끊어졌어. 미국에서 새로 시작했을 거야. 원망스럽지 않아요? 처음엔 그랬지.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그때는 어쩔 수 없었으니까. 영신의 넓은 마음에 우진은 감동했다. 엄마는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게 됐어요? 너를 찾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살았어. 언젠가 만나면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었거든. 충분히 자랑스러워요. 우진의 말에 영신은 눈물을 흘렸다. 밤이 깊어갔지만 두 사람은 계속 이야기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려는 듯이. 그런데 우진아, 혹시 조명수 아저씨 알아? 네. 카페 사장님이요. 저한테 정말 잘해주세요. 그분이 뭔가 알고 있었던 것 같아. 무슨 뜻이에요? 우리 관계를 눈치채고 있었던 것 같다고. 우진도 생각해보니 그런 느낌이 들었다. 명수의 시선이나 말투에 뭔가 특별한 게 있었다. 내일 한번 물어봐야겠어. 네. 새벽 2시가 됐다. 이제 정말 집에 가야 할 시간이었다. 오늘은 정말 꿈 같아. 영신이 말했다. 저도요. 평생 이런 날을 기다렸어요. 우진아, 내일부터 어떻게 할까? 회사에서는 아직 비밀로 해야 할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갑자기 발표하면 동료들이 더 이상하게 볼 것 같아요. 우진의 현실적인 판단에 영신도 동의했다. 그래. 천천히 하자. 하지만 엄마와 아들로서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당연하지. 영신이 우진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그런데 우진아,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 뭐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성실하고 착하게 자랐을까 하는 거야. 양아버지 덕분이에요. 그리고 우진이 잠깐 망설였다. 그리고 뭐?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저를 바르게 살게 했어요. 언젠가 만나면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고 싶었거든요. 우진의 말에 영신은 또 한 번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야말로. 저를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해 주셔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고마워했다. 다음 날 아침. 우진은 평소보다 밝은 표정으로 출근했다. 마음속 무거운 짐이 없어진 느낌이었다. 영신도 마찬가지였다. 사무실에서 내려다보는 우진의 모습이 전과는 다르게 보였다. 내 아들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점심시간. 영신과 우진은 조명수의 카페로 갔다. 어제 밤 일을 명수에게 말하기로 했다. 오늘 두 분 표정이 참 밝으시네요. 명수가 커피를 내오며 말했다. 조명수 씨, 할 말이 있어요. 영신이 입을 열었다. 뭔데요? 어제 밤에 우진이와 이야기를 했는데. 영신이 어제 일을 설명했다. 명수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예상했다는 표정이었다. 역시 그렇군요. 역시라니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어느 정도는요. 명수의 대답에 두 사람이 궁금해했다. 어떻게 아셨어요? 우진이 물었다. 우진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영신 씨와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눈빛이 똑같더라고요. 그것만으로요? 아니에요. 사실은. 명수가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 말했다.
영신 씨를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언제부터요? 20몇 년 전부터요. 영신이 깜짝 놀랐다. 어디서요? 영신 씨가 우진이를 데리고 살던 동네에서요. 영신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20여 년 전 동네에서 본 듯한 얼굴이었다. 혹시 그때 그분이? 네, 맞아요. 명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여기까지? 영신 씨를 찾아다녔어요. 오랫동안. 명수의 고백에 영신은 더욱 놀랐다. 왜요? 그때부터 영신 씨를 좋아했거든요. 명수의 솔직한 고백에 카페 안이 조용해졌다. 하지만 영신 씨가 힘든 상황이라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영신 씨가 캐나다로 떠난 후에는 연락이 끊어졌고요. 그래서 여기서 카페를 연 거예요? 네. 혹시 영신 씨가 돌아오면 찾을 수 있을까 해서 이 근처에서 계속 기다렸어요. 명수의 이야기에 영신은 감동했다. 그렇게 오랫동안 영신 씨가 이 건물에 서점을 차렸을 때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만났구나 싶어서. 그런데 왜 그동안 말하지 않으셨어요? 시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우진 씨가 나타났을 때 확신했죠. 이제 영신 씨의 마음속 구멍이 메워질 때가 됐구나. 명수의 세심한 배려에 두 사람은 고마워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영신이 진심으로 말했다. 저야말로 고맙죠. 영신 씨가 행복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그런데 조명수 씨는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우진이 궁금해했다. 저는 계속 혼자였어요. 영신 씨만 기다리면서. 명수의 말에 영신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미안해요. 몰랐어요. 괜찮아요. 이제 영신 씨와 우진 씨가 만났으니까 저도 행복해요. 명수의 따뜻한 마음에 두 사람은 더욱 감동했다. 오후 업무가 끝나고 영신과 우진은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다. 26년 만에 가족 식사였다. 우진아, 앞으로 계획이 뭐야? 글쎄요. 일단은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어요. 그럴까? 괜찮겠어? 네. 엄마 옆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해요. 우진의 말에 영신은 흐뭇했다. 그럼 우리 천천히 관계를 공개하자. 네. 좋아요. 그리고 우진아, 조명수 아저씨 어떻게 생각해? 좋은 분이에요. 엄마를 진심으로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 네. 엄마도 아저씨 마음을 받아들이시는 게 어때요? 우진의 제안에 영신은 당황했다. 갑자기 그런 말을. 엄마가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저씨는 믿을 만한 분이에요. 우진의 따뜻한 마음에 영신은 생각에 잠겼다. 그날 밤. 영신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아들을 찾았다는 안도감과 행복감으로. 우진도 마찬가지였다. 평생의 수건을 해결한 기분이었다. 둘 다 꿈을 꿨다. 행복한 가족의 꿈을.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시작의 꿈을. 한 달이 지났다. 영신과 우진은 서로가 모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직 회사에는 공개하지 않았다. 천천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영신이 우진을 대하는 시선이 더욱 따뜻해졌다. 우진도 영신에게 더 자연스럽게 다가갔다. 동료들도 눈치채기 시작했다. 사장님이 우진이를 너무 편애하는 거 아니야? 뭔가 특별한 사이인 것 같은데. 소문이 돌기 시작했지만 정확한 이유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그런 어느 날 아침 영신은 중요한 결정을 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됐다고 생각했다. 우진아,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네, 엄마. 둘만 있을 때는 이제 자연스럽게 가족 호칭을 사용했다. 직원들에게 우리 이야기를 해야겠어. 정말요? 괜찮을까요? 응.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어. 우진도 동의했다. 이제 당당하게 모자 관계를 밝힐 수 있을 것 같았다. 오후 5시. 영신은 전 직원을 회의실에 모았다.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했다.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영신이 입을 열었다. 직원들이 집중했다. 사실 김우진 직원과 저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우진이는 제 아들입니다. 영신의 발표에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26년 전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헤어졌다가 이제야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영신이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직원들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다. 그래서 우진이를 특별히 챙긴 게 아닙니다. 처음엔 저도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우진이의 실력과 성실함은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진의 능력은 부정할 수 없었다. 앞으로도 우진이를 공정하게 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예전과 같이 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신의 진심 어린 부탁에 직원들도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다. 김대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우진 씨에게 너무 심하게 대했네요. 괜찮습니다. 모르셨으니까요. 영신이 너그럽게 받아들였다. 우진 씨도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잘 챙겨드릴게요. 김대리가 우진에게 사과했다. 괜찮습니다. 저도 이해해요. 우진이 웃으며 대답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축하 인사를 건넸다. 분위기가 한결 밝아졌다. 회의가 끝나고 영신과 우진은 조명수의 카페로 갔다. 오늘 일을 함께 축하하고 싶었다. 드디어 공개하셨군요. 명수가 반갑게 맞아줬다. 네. 이제 당당하게 모자지간이에요. 영신이 환하게 웃었다. 정말 축하드려요. 오늘은 제가 특별한 커피를 대접하겠습니다. 명수가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왔다. 세 사람은 함께 건배했다. 그런데 명수 씨, 저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영신이 물었다. 며칠 전부터 명수가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었다. 네. 사실은. 명수가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 말했다. 영신 씨께 정식으로 고백하고 싶었어요. 명수의 말에 영신이 당황했다. 고백이라니요? 20몇 년 동안 영신 씨를 사랑해왔어요. 이제 영신 씨도 우진 씨를 찾으셨으니 저의 마음도 전하고 싶습니다. 명수의 진심 어린 고백에 카페 안이 조용해졌다. 명수 씨. 답은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기다릴 수 있으니까요. 명수의 배려에 영신은 감동했다. 우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그동안 저와 엄마를 챙겨주셔서.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아저씨 마음, 저는 찬성이에요. 우진의 말에 영신이 놀랐다. 우진아, 엄마가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저씨는 믿을 만한 분이에요. 우진의 지지에 명수는 고마워했다. 영신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영신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사실 명수에 대한 호감이 없지 않았다. 그동안의 따뜻한 배려에 마음이 움직였다. 시간을 주세요. 조금 더 생각해보고 싶어요. 당연히요. 급하지 않아요. 명수의 이해에 영신은 안도했다. 그날 저녁 영신과 우진은 함께 집에 갔다. 우진이 영신의 집에서 함께 살기로 한 것이다. 우진아, 정말 괜찮겠어? 갑자기 환경이 바뀌는데. 괜찮아요. 오히려 좋아요. 엄마와 함께 살 수 있어서. 우진의 말에 영신은 행복했다. 집에 도착해서 영신은 우진에게 어린 시절 사진들을 보여줬다. 캐나다에서도 늘 가지고 다녔던 사진들이었다. 이게 우진이가 2살 때 사진이야. 와, 이렇게 작았었나요? 그럼. 정말 귀여웠어. 사진을 보며 두 사람은 잃어버린 시간을 아쉬워했다. 엄마, 후회되지 않아요? 그때 떠나신 것? 후회보다는 안타깝지. 어쩔 수 없었으니까. 이제는 괜찮아요. 우리 다시 만났으니까. 우진의 위로에 영신은 마음이 따뜻해졌다. 며칠 후 서점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지역 신문사 기자였다. 혹시 모자 상봉 이야기를 기사로 써도 될까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라서요. 기자의 제안에 영신과 우진은 고민했다. 어떻게 생각해?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진의 의견에 영신도 동의했다. 네. 기사로 써주세요. 일주일 후 신문에 기사가 실렸다. 제목은 IMF로 헤어진 모자, 26년 만에 감동 재회였다.
기사가 나간 후 서점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모두 감동적인 이야기를 직접 보고 싶어 했다. 정말 대단하네요. 어떻게 서로를 알아보셨어요? 책 때문이었어요. 제가 쓴 소설을 아들이 읽고 눈치챘거든요. 영신의 설명에 사람들은 더욱 감탄했다. 서점 매출도 크게 늘었다. 특히 이름 없는 자서전은 품절될 정도로 인기였다. 엄마 소설이 베스트셀러 1위예요. 우진이 기쁘게 알려줬다. 정말 우진이 덕분이네. 엄마가 잘 쓰셨으니까요. 모자의 대화를 지켜보던 직원들도 흐뭇해했다. 한 달 후 영신은 명수에게 답을 줬다. 명수 씨 마음 받아들일게요. 정말요? 네. 그동안 생각해봤는데 명수 씨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영신의 대답에 명수는 기뻤다. 우진도 축하했다. 축하해요, 아저씨. 이제 정말 가족이네요. 고마워, 우진아. 앞으로 잘 부탁해. 명수가 우진을 아들처럼 안아줬다. 그해 가을, 영신과 명수는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다. 우진이 주례를 서달라고 부탁한 양아버지도 서울에 올라왔다. 우진아, 정말 잘 됐구나. 내 친어머니를 만나게 되다니. 양아버지가 기뻐하며 말했다. 네, 아버지. 아버지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잘 자란 덕분이지. 양아버지와 영신도 서로 인사했다. 우진이를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맙죠. 좋은 아이를 맡아 키울 수 있어서. 두 어른의 대화에 우진은 감동했다. 결혼식은 정말 따뜻했다. 서점 직원들과 단골 고객들이 모두 참석해서 축하해줬다. 신혼여행은 캐나다로 갔다. 영신이 10여 년간 살았던 곳을 명수와 우진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여기가 엄마가 일했던 식당이에요? 응. 정말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 이제는 행복한 기억만 남기세요. 우진의 말에 영신은 고마워했다. 캐나다에서 돌아온 후 새로운 가족의 일상이 시작됐다. 영신과 명수는 카페와 서점을 함께 운영했다. 우진은 서점에서 매니저로 승진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세 가족이 함께 브런치를 먹고 있었다. 정말 꿈만 같아. 영신이 만족스럽게 말했다. 저도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우진이 대답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명수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웃었다. 그해 겨울, 영신은 새로운 소설을 출간했다. 제목은 다시 만난 사랑이었다. 가족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다. 책이 다시 베스트셀러가 되자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 어떻게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쓰실 수 있었나요?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봤고 다시 찾았고 새로운 사랑도 만났거든요. 영신의 진솔한 답변에 시청자들은 감동했다. 방송 후에는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의 연락이 쏟아졌다. 저도 잃어버린 가족을 찾고 싶어요. 어떻게 희망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었나요? 영신은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거리를 넘어서니까요. 서점도 더욱 번창했다. 가족의 사랑으로 운영되는 서점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이 서점에 오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정말 가족적인 분위기예요. 고객들의 반응이 좋았다. 우진도 자신만의 일을 시작했다. 북큐레이터로서 독서 모임을 만들었다. 책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는 게 정말 좋아요. 우진이가 추천하는 책은 다 재미있어요. 참가자들의 호응이 뜨거웠다. 어느 날 저녁 가족 셋이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다. 정말 감사해. 영신이 갑자기 말했다. 뭐가요? 우진과 명수가 물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요. 예전엔 꿈도 못 꿨는데. 저도 감사해요. 이런 가족을 만날 수 있어서. 우진이 대답했다. 나도 마찬가지야. 영신 씨와 우진이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 명수도 진심을 담아 말했다.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걸었다. 따뜻한 가족이었다. 몇 년이 지났다. 우진은 결혼해서 귀여운 딸을 낳았다. 영신은 할머니가 됐다. 할머니, 책 읽어주세요. 손녀가 조르자 영신은 기쁘게 책을 읽어줬다.
옛날 옛적에 할머니와 아빠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이야기가 있단다. 정말요? 그럼. 정말 있었던 일이야. 손녀의 반짝이는 눈을 보며 영신은 행복했다. 우진도 아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영신과 명수는 여전히 서점과 카페를 운영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하고 있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죠. 우진의 아내가 말했다. 기적이라기보다는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영신이 대답했다. 진정한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온기로 맺어지는 거죠. 영신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영신은 일기에 썼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고 새로운 사랑도 만났고 손녀까지 생겼다. 인생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 어떤 시련이 와도 사랑만 있으면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배웠다. 내 인생은 책에서만 완성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진정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영신은 미소 지으며 창문을 닫았다.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할 따뜻한 내일이. 마침내 영신은 깨달았다. 진정한 자부심은 성공에서 오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일상에서 오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마음의 온기로 맺어진다는 진리를.